삼중수소가 정말 위험하면 태평양을 돌지도 않고 우리 서해 바로 앞바다에 있는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삼중수소가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죠. 그 의원님의 이런 방송 활동은 이제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법안 발의를 하신 거는 네. 저희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어떤 법안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지.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입법 중에 이제 통과된 어떤 사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을 했는데 그런 게 좀 통과됐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제가 참 깨알 자랑을 하나 하면은 어제 개원 75주년 기념을 해서 제가 의정 대상을 국회의장으로 받았습니다. 산업기술,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저희 대한민국에서 자랑하는 이 분야의 산업기술 유출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검찰에서 기소를 해도 유죄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한 게 6%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목적범이라고 해서 산업기술이 유출된 그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유출했다는 것을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범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안을 개정한 것은 이것이 목적범이 아니라 결과범으로 해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목적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유죄를 이제 재판정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엉뚱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이 국민들이 낙심을 했는데 참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좀 발의된 법안 중에 굉장히 좀 언론이나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법안은 실업급여를 좀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실업급여 대상이 지금 현재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제가 국정 감사 때 보니까 2020년 기준입니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가 19,000명 됐습니다. 몇몇 분은 10회 이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최저 근무 요건이 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불이의 어떤 실업이 발생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하고 이런 어떤 행태를 반복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문제냐? 단순하게 국가 재원이 들은 문제가 아니고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기금이라 해서 반은 사용자가 반은 노동자가 부담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타지 않고 열심히 일한 선량한 노동자는 한 번도 타지 않고 이런 어떤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에게만 결국은 선량한 노동자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들을 양산하는 이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좀 까다롭게 하고 또 최저 급여 한도로 해서 그것도 좀 낮추면서 실업급여의 어떤 액수도 좀 낮추고 이런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공감이 가고, 특히 이제 제가 좀 한 가지의 좀 의견을 더하고 싶으면 최근 보도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실업급여가 좀 문제로서 지금 또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저도 그걸 봤는데 외국인들도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도 본인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기금을 내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받는다는 그 이유로 이걸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더 면밀히 좀 살펴서 실업급여 좀 개선이 좀 반드시 되어야지 선량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실업급여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거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의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어떤 문제, 돈봉투,
김남국 코인 사태 이런 것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입법 폭주입니다. 간호법도 그렇지만 조만간에 또 방송법, 노란봉투법 이런 걸 통해서 입법 폭주를 통해서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내지는 또 국민의 막연한 어떤 불안을 좀 선동하기 위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이 방류 문제죠. 그래서 이 후쿠시마 방류 문제를 지금 제2의 광우병, 제2의 성주, 사드 참여와 같은 이런 괴담을 저는 무차별적으로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정치 선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는 민주당 입장에 선 사람들하고 방송에서 토론해 보면은 이건 과학적인 팩트에 어긋나는 주장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민주당에서 지금 괴담으로 정치 선동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후쿠시마 그 방류수가 깨끗하면 마시라고 합니다. 마시라고 합니다. 영국의 웨이드 앨리슨 박사가 오셔가지고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핵종은 다 제거되더라도 삼중수소는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삼중수소는 방사능 중에 베타선이 약한 방사능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좀 무거운 수소 성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셔도 몸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음용수처럼 계속해서 마셔서는 좀 몸에 좋은 영향이 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좀 재미나게 본 예시가 과자나 김을 보다 보면은 눅눅하지 말라고 습기 제거제가 있는데요. 거기 설명서를 보면은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하나 먹진 마시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갖고선 막 그 사람한테 들이밀어서 관계자 너 빨리 먹어봐 무해하다고 했지 너 당장 먹어 이렇게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방류는 방류하고 난 다음에 4, 5년 이후에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희석이 돼서 우리 바다에 오지 않습니까? 4, 5년 걸리나요? 4, 5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즉 삼중수소의 핵심은 결국 그 자체가 얼마만큼의 희석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완전히 이 태평양을 돌고 오면은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면 마시라 이런 것은 정치적 선동과 괴담에 불과한 거죠. 그 왜 윤석열 정부는 왜 일본 편을 드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코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역에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모니터링을 방사능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늘려가지고 92군데나 모니터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을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이 방류 문제는 특정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미국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은 국제 핵 에너지 기구인 IAEA가 결국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도 3월에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처리를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알프스라 해서 다핵종 제거 장치를 2013년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달에 해상 방류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의 원칙을 승인을 하고 그리고 현재도 검증을 하는 기관은 IAEA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이런 어떤 사항을 우리가 그 승인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는
IAEA 회원국이자 인접한 국가로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IAEA에 우리의 입장을 말할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본 편을 든다? 뭐 그런 것은 완전히 괴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또 이 알프스란 좀 장비가 좀 중요한데 과연 이 알프스란 장비를 믿을 만하냐? 또 심지어 지난번에 그 민주당 그 의원들이 위성건 의원을 비롯해서 양희 의원 등 몇 명이 일본을 그때 방문하면서 네. 항의를 한 게 이 알프스는 9개 핵종만 이 측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어요. 네. 이게 완전히 국제적 망신입니다. IAEA가 승인을 한 이 알프스 장비는 62개 업종을 제거를 하고 측정을 다 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제 알프스라는 것은 전처리 공정과 이 본처리 공정이 있는데 이 본처리 공정의 알프스는 3가지 종류가 있고 3가지 종류 중에 그 고성능 알프스는 10개의 hợp착탑이 이온 교환 방식에 의해서 핵종을 제거하는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K4 저장 장치에 가서 여기서 이 소위 말 흔들어서 균제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이 측정을 한 이 방류 오염수가 IAEA가 정한 기준 이하면은 이제 방류수 쪽으로 방류구 쪽으로 와서 이 바닷물과 같이 합쳐져서 이 해저 터널 1km를 통과해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 유키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우리 시찰단이 이러한 어떤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동안 서류상에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이제 보고 온 현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괴담 네 번째는 아직까지도 보면 이런 민주당이나 좌파 언론에서는 이번 시찰단이 들러리고 일본에 면제부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그럼 시찰단이 안 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IAEA가 승인한 이런 원칙대로 그리고 검증된 이런 어떤 방류 기준 이하에 있을 때 방류를 안 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시찰단이 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합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회인 거고 그리고 이번에 시찰단은 완전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돼서 갔습니다. 원안위 위원장인 유국희 단장을 필두로 해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킨스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에 분들이 다 갔는데 이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그 정부 출연 기관의 과학자들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지 않은데 뭐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명단도 공개를 안 한다 어쩌다 하다가 지금 또 명단 공개하니까 또 딴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것도 괴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알프스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 삼중수소의 안전성의 문제인데 이 삼중수소를 비롯해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단위가 베크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과학자 이름을 딴 단위인데 BQ 베크렐인데 이 삼중수소는 비에도 오고 비에도 있고 민물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나치게 급내할 필요 없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희석 비중의 이 문제다. 이 태평양을 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지금 현재 5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1년에 1050테라베크렐이 나옵니다. 만약에 삼중수소가 정말 위험하면 태평양을 돌지도 않고 우리 서해 바로 앞바다에 있는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삼중수소가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죠. 중간층은 말을 못하고 네. 반일 감정만 일으킨다는. 그리고 예, 사실은 삼중수소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자꾸 부각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정말 반미생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동이고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